네, 반갑습니다. 예, 미래 모빌리티 소재 성효경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웨이모의 사용자 여정 단계별 UX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시간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영상인데요. 물론 이제 영상이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되긴 하지만 한 시간 정도 이거를 다 같이 볼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저희가 같이 스터디를 해보고 디자인이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기반한 그런 디자인 컨셉들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서로 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뭐 저런 사람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섞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실제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어떤 이제 공사장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피해가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영상 한번 쭉 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틀어놓고 이제 보셔도 되고 대담을 막 하고 있고 패널 토의를 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땀과 자동차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머스트 컨셉으로 가야 된다. 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자율주행차 여정별 단계를 보시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호출한 다음에 출발하고 나중에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평상시가 있고 이제 비상시의 상황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하차,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재이용할지 이런 단계들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먼저 호출 상황을 보시면요. 어, 탑승 전에는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카카오라던가 뭐 이런 다른 서비스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들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예상 결제 금액, 그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같은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실은 뭐 잘 찾아오지 못할까에 대한 좀 고민들은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원칙은 여정이 끊기지 않도록 탑승객이 원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그래서
지속 제공하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뭐 돔 위치에 웨이모 브랜드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car ID 기능 뭐 이런 것들 추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뭐 글자를 띄워줄 수도 있겠고, 픽업 위치를 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웨이모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표시들을 놔두고, 그래서 왔을 때 만약에 이 친구의 이름이 GB인 거죠. 그냥 GB가 올 거다 하면은 앞쪽에 GB가 온다라고 이렇게 뭔가 명찰을 달듯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웨이모 픽업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겠죠. 여기서 패신저 픽업이라고 하는 센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뭐 물론 이런 센터에서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실제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오라고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자율주행차 자체가 뭐 sit back, relax and enjoy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승한 이후에 출발할 때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야 되니까 여기에 뭐 클릭이라는 문장에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거죠. 클릭해라. 아니면 그 다음 스타트 라이드를 눌러야만 실제로 운전이 되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이 되지 않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이렇게 쓰여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서 눌러서 이제 시작하는 거. 뭐 그거는 뭐 여기서 뒤에서도 누를 수 있고, 뭐 앞에서도 누를 수 있고, 어디서든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뭐 궁금하니까 헬프 데스크 연결할 수 있고, 차량 잠금 해제할 수 있고, 차 세우기 풀오버 할 수 있고, 뭐 스타트 라이드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리 같은 게 출발하기 전에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 것인가. 약간 마음 편해지라고. 뭐 이런 그 사운드들을 들려준 다음에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 이동하고 있을 때는 탑승객이 이제 언제라도 뭔가 통관된 확인하고 싶을 만한 정보, 현재 뭐 시스템 시각, 그다음에 뭐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뭐 이런 건 비행기 타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다음 남은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화면의 중심에는 이제 승객의 차가 당연히 보여야 되겠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은 탑승객이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뭐 신호등 이미지, 그 다음에 원으로 표현된 보행의 위치.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탑승객이 불안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지나가도록 뭐 기다리는 중. 왜냐하면 왜 그냥 가지 않지? 자동차가 왜 가만히 서 있나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just waiting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안 기다린다. 나 왜 갑자기 천천히 가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스쿨존이었다라는 것들 이런 거 표시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운전, 탑승객이 기대하는 운전과 자율주행차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자율주행차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측과 일치할 때 사람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죠? 믿고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 여기 이제 공사 중인 거 아까 보셨죠? 공사 중이면 이런 표시들이 다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뭐 경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은 지금 오히려 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자동차 모양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칙, 도로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차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안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불안해하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뭔가 비슷하게 보이는 게 공사구간 노인 국가에도 실제와 동일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고 뭐 특수 차량은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특수 차량은 진짜 특수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죠. 탑승객이 기대하는 운전과 자율주행차가 보여주는 행동을 지속대조하여 여기서도 똑같이 예측이 일치할 때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동 중 비상시는 어떻게 깜빡깜빡 어떻게 하느냐? 자율주행차 어떤 이상 감지했다면은 여기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탑승객에게 소통해야 된다. 바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좀 지체되거나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We detected an issue 이렇게 말하고 나서 차를 잠시 정차하겠습니다라고 차를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하고 Your car needs to stop for a moment. 그래서 이런 긴급 메시지가 전체 주행 중에서도 그냥 바로 완전 위에 그냥 팝업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완전 자율주행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다음 원칙은 탑승객이 안전하게 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탑승객이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안전하게 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없죠.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서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곧 멈출 것임을 예고하고 그러면은 뭐 바로 원격 지원 인력.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사고 상황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 뭐 지금은 뭐 119에 연락했다. 아니면 뭐 경찰차가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 중 비상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서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곧 멈출 것임을 예고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뭘로 해주는 게 더 좋겠습니까? 말로 해주는 것이 음성으로 해주는 것이 더 안심되겠고 실제로 그냥 AI의 목소리보다는 정말로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게 더욱더 안심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We are here to help. 그래서 우리 여기 왔습니다. Request immediate callback.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Chat with a support agent. 그래서 이거 채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된다. 자, 하차전 도착. 도착할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봅시다. 그래서 도착했다고 그러고 이제 문 닫고 나가라 그러죠. 그다음에 차 세우는 중, 네, pulling over. 그다음에 여기서 도착. We're here. Make sure you have everything. 짐 다 챙겼는지 체크하라는 거죠. 짐 챙겨서 나가라. 자, 하차. 대부분 사용자 여정 지도는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그려진다. 무인 로봇 택시 경우 탑승의 목적을 내려주면 여정이 일단락된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서비스 이것은 1회 사용의 끝일 뿐 더 궁극적인 사용자 경험은 뭘 해줘야 되는 거죠? 리뷰를 해, 리뷰. 여러분들이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인치 시켰을 때 별점 주는 것처럼 리뷰, 그 다음에 재이용으로 연결. 맛집이었으면 또 시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댓글 남기고, 혹은 이탈. 이제는 나 이제 한 번 탔는데 불안해서 안 탈래라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사후의 서비스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리뷰를 어떻게 하느냐, 리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How's my driving? 그래서 어땠냐라고 이제 이런 거를 제공해가지고 언제든지 피드백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피드백해서 뭐 추첨해가지고 뭐 기프티콘 이런 거 주면은 더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탑승객이 도착한 시점에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도 간단히 별점 몇 점 줄 거냐, 이유. 그래서 그 옵션에서 선택하거나 추가 작성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체 금액에서 만약에 뭐 별점이나 그 리뷰를 쓰면은 뭐 몇 퍼센트 깎아준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어디 그 머리 같은 거 하러 가도 뭐 그렇게 할인해주는 그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저기 화면이 좀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영향이 없을 텐데 갑자기 이제 이게 강의가 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해 봅시다. 자율주행차의 비정상적인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닉스에서 웨이모 원 호출한 CNBC 기자가 낯선 도시에서 어렵사리 도착한 택시를 발견했는데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주정차 금지구에 로봇택시가 기다리고 있다면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서는 빨간색 표시가 된 데서는 주정차를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어, 모바일로 신고하는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나중에 어떤 그 크레딧 같은 걸 더 주는 거죠. 뭐 이렇게 마일리지나 크레딧 형태로 보상을 줘가지고 다음번에 이용할 때 그만큼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던가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DB를 쌓아 나갈 때 사용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쌓아 나갈 수 있겠죠. 뭐 이건 제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의 또 더 좋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시험 주행 중이던 GM 크루즈 한 대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한다며 경찰의 제재를 당했다. 그런데 안에 대응할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했는데 제재를 당했는데 안에 그 차는 멈췄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조등이 꺼진 채 달린 거는 이게 뭐 그냥 오류가 난 거죠. 기계다 보니까 운영 오류였고 연락이 가능한 운영 사무 전화번호가 있었다지만 이거는 경찰로서는 처음 겪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잡으려고 단속하려고 잡았는데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라이트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길에만 켜야 되는데 그거를 라이트를 다 켜고 가다가 또 경찰에게 제재를 당하는 반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반대편에서 차가 올 때 그런 것들을 뭐 자동으로 그러니까 오토로 약간 그 밝기를 조절했다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기계적인 오류나 작동 미스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뭐 그렇다고 자동차 자체에 벌점을 매긴다고 해서 뭐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정상적인 예외 상황. 누리꾼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든 것은 이 차가 일시 정차한 후 경찰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9일 일환행 정차가 더 바람직한 지점으로 잠시 이동할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도망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살짝 도망갔다. 이게 사람이 하면 이제 큰일 나는 일인데 자동차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조금 더 내가 이제 경찰한테 잡혔으니까 내가 조금 더 정찰을 하는 게 더 좋은 지점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도망간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예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고민을 해둬야 어떤 그 사용자와의 신뢰를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뢰를 위한 디자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보택시를 이용한 탑승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서 뭐 신뢰를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 도출할 수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 또 두 번째 일관성, 자유 이것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굉장히 이런 컨셉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똘똘해진다면은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할까? 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인데요. 지금 영상이 이게 보시면 경찰이 이걸 잡거든요. No parking anytime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에는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이제 경찰이 잡으러 갔어요. 너 지금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데 요공 캠브리지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인데 왜 주차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경찰이 를 끊으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그래서 계속 도망가죠. 계속 도망가고 경찰은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거죠. 그래서 경찰 되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거죠. 사람이 없으니 저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또 왔네요. 이제 누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거 타러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차를 잡아야 되는데 너 여기 타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만 또 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강아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차를 타고 강아지가 왔죠, 여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가 탈 수 있어요. 훈련을 좀 시키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와, 신기하다. 네. 햄스터 이제 계속 먹으려고 이제 달리는데, 이 앵무새들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이렇게, 사실 그게 되게 고생이잖아요. 어디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웨이모가 이런 그 반려견 이런 시장들까지도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챕터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오프라인 강의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